일반적으로 고정자는 지금처럼 권선이 다 들어가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요게 고정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홈 보이죠? 요 홈이라고 하는 것이 권선이 들어가는 슬롯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권선을 삼상 권선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삼상 회전 자개죠. 삼상 회전 자개를 만드는 권선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에서 회전을 시켜주면 그 안에 회전자가 회전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 고정자에 삼상 권선을 하니까 이제 그 한 상 세 상이 있어서 권선에 대한 가닥수가 나와요. 가닥수가 몇 가닥이 나오냐면 6가닥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Y 기동, 뭐 델타 기동, 뭐 델타 운전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기 기기에서 배우는 거고요. 이렇게 삼상은 회전 자개를 이용하거든요. 회전 자개. 회전 자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삼상에서는 이런 그 상회전을 바꾸면 정회전과 역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에 보면 뭐가 있죠? 정역회로. 정역회로 시퀀스가 있죠. 정역회로 시퀀스. 자, Y 델타 기동. 요거는 이제 기동할 때 이야기죠. 대표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Y 델타 기동 시퀀스. 이 시퀀스 회로도 보면 돼요. 요런 그 시퀀스, Y 델타 기동 시퀀스. 이거는 이제 Y 커넥션, 델타 커넥션 하죠. Y 결선과 델타 결선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퀀스라고 하는 우리 별도의 공부하는 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정역 회로에 대한 이야기나 Y 델타 회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구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기억해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요거는 삼상교류인데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요게 A 끝, B 다음 C 끝점이죠. 요게 이제 A상 다음에 C상 요게 B상이야. 그래서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끝점이라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요거에서 플러스 요게 플러스 요게 플러스라고 하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묶어지는 개념이죠. 끝점이 모두 묶어지는 개념이죠.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 결선은 여기에 끝점이 한 점에서 묶여진다. 요게 Y 커넥션입니다. Y 결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A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A상이 있는데 A 출발점, A 끝점이에요. 다음 B상은 여기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B 출발점, B 끝점이죠. C상인데 C 출발점, C 끝점이죠. 그러니까 출발점과 끝점이 연결되고, 자, 출발점과 끝점이 연결되죠. 출발점과 끝점이 연결되죠. 이런 형태로 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거.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델타 결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델타 결선은 주로 이제 운전용이죠. 운전하는 거. Y 결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동하는 거죠. 기동. 운전과 기동 구분하세요. 기동하는 거, 운전하는 거 이렇게 결선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Y 델타 기동을 하게 되고 주로 용량이 크지 않은 곳, 5마력 이하죠. 크지 않은 곳, 이런 곳에서 주로 사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농용유도 전동기가 널리 사용된다. 농용유도 전동기가 특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간단한 회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전자에는 절연부가 없어요. 절연을 하질 않아요. 알루미늄으로 함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구조가 튼튼하죠. 그리고 절연부가 없기 때문에 열에도 잘 견디죠. 그리고 과부하도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슬립 링이 없어요. 브러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도 뭐 특별히 보수할 게 없어요. 또 통전 부분도 없죠. 견고하다는 거죠. 견고하죠. 이런 점이 좋다는 거예요. 농용 유도 전동기. 삼상에서 농용입니다. 자, 이런 농용 유도 전동기는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또 시동 토크가 작은 건 단점이죠. 회전 속도 조정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권선형에 비해서 이 기동 토크, 시동 토크가 작기 때문에 대형이 되면 시동이 곤란해지죠. 대형이 되면 시동이 곤란해지는 특성이 있어서 그때는 권선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기동 토크가 작아서 또 이 중용량 정도가 되면은 기동 장치가 필요한 것 이것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비례추이를 할 수가 없죠. 비례추이를 하는 것은 권선형. 자, 여기에 있는 이 권선형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는데요. 얘는 비례추이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비례추이. 요건 이제 필기 전기 기기에서 배웠던 건데요. 비례추이는 2차에 저항만 집어넣어서 저항값을 제어하게 되면 속도 제어가 되거든요. 기동도 되거든요. 최대 토크로 기동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전동기 특성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 이 농형은 이러한 2차 저항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비례추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지금 이 농형 회전자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세요. 별도의 슬립링을 연결하는 구조도 아니고 이 안에 이제 그 도체들이 있고 그 도체들이 단락판으로 단락돼 있고 지금 요 알루미늄 등으로 다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구조니까 이 농형 회전자는 좀 튼튼한 회전자다. 그러나 이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죠. 기동 토크가 작은 문제점. 대형에선 기동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대형 전동기를 만들려면 결국은 이런 회전자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회전자는 여기에 슬롯이 있다는 거예요. 슬롯이 있고 그 안에 권선이 들어가죠. 권선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권선입니다. 권선이 들어가고 그 권선에 슬립링과 브러쉬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삼상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슬립링이에요. 슬립링에서 여기다 브러쉬를 연결할 수 있고요. 브러쉬를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하게 되면 이 브러쉬를 통해서 2차에 저항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2차에 저항을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례추이. 비례추이가 가능한 게 바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토크 제어, 속도 제어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고 2차 기동 제어까지 다 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례추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어디서 가능하다? 권선형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2차 저항기의 크기를 바꾸어서 토크와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무엇 때문에? 비례추이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필기 때 배웠던 겁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권선형은 2차 저항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최대 토크, 최소 토크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2차 저항에 따라서 기동 토크도 최대 토크 값으로 기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2차 저항을 썼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있어요. 또 효율이 좋지 않죠. 자, 그 다음 슬립링하고 브러쉬 등에서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얘는 주로 크레인, 압축기, 압연기, 블로워, 펌프 이런 산업용 산업기계죠. 일반 산업용 기계 이런 곳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선형 전동기하고 농형 전동기 이것을 합쳐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농형 전동기는 주로 이제 시퀀스적인 부분, 제어 회로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세요. 물론 2차 저항 제어를 하기 위한 시퀀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 과목에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